네, 기자수첩 다시 돌아왔습니다. 러시아가 끝내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전면 공격을 개시함에 따라 지구촌의 유가와 천연가스, 광물과 곡물 가격이 즉각 급등하고 있어 경제에 직격탄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8년 만에 100달러를 넘어선 뒤 요동치고 있는데 150달러 또 20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미국 경제 성장도 발목이 잡힐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형경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러시아가 예상보다 빨리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미사일 공격과 지상군 투입 등으로 전면 공격에 나서자 원유와 천연가스, 밀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국제 유가가 결국 100달러를 돌파했죠. 네, 100달러를 넘는다는 소식이 이미 전부터 계속 나왔었는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의 미사일 공격과 지상군 투입으로 전면 공격을 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제 유가는 단숨에 100달러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네. 영국 브렌트유가 단숨에 105달러를 넘어서서 8%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렇게 2014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러시아가 유럽 지역 수입의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는 즉각 31%나 급등했습니다. 그 후에 하락하기도 했습니다만 요동치는 분위기입니다. 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당장 남가주 운전자들도 그 여파를 받게 됐습니다. 가뜩이나 남가주 지역, 캘리포니아 지역의 가솔린 가격은 거의 5달러에 근접하고 있는데 곧바로 남가주의 가솔린 가격도 더 급등을 했죠. 네, 남가주 가솔린 가격은 사실 그동안 연일 최고치 기록했다 하지만 그래도 평균 4달러 70센트대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갤런당 4달러 80센트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25일 LA 카운티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그 전날보다 2.6센트가 오르면서 갤런당 4달러 84.8센트 나타냈습니다. 그 전날에도 2.6센트가 올라서 지난 2일 2.8센트가 오른 뒤 가장 큰 상승폭 기록했었는데요. 하루 만에 또다시 2.6센트가 뛴 겁니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평균 가솔린 가격도 25일 2.5센트가 뛴 갤런당 4달러 82.7센트였습니다. 지난 2일 3.2센트 급등 후에 24일과 25일 각각 2.5센트씩 상승해서 역시 가장 큰 상승폭 기록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유가 전문가들은 사태가 계속 악화가 된다면 국제유가가 150달러는 물론이고 200달러까지 급등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침공이 있기 전인 지난주만 하더라도 150달러까지 오른다는 게 가장 높은 전망이었는데요. 침공 후에는 그게 150달러를 넘어서서 200달러까지 간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했을 당시 미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은 3달러 54센트였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는 5달러에 근접했고요. 그런데 국제유가가 만약에 15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폭등한다면 미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은 4달러까지 예상되고요. 캘리포니아주는 이제 5달러 넘어서서 6달러로 고공행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심지어는 7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런 전문가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5달러도 정말 비싸다고 여겨지는데 7달러 정말 상상이 안 됩니다. 네, 5달러도 비싸긴 하지만 정말 이게 당연히 현실화될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분위기고 이제는 6달러 뛰어넘어서 7달러로 치솟을 것으로 이 칼시에이 대학 CSU 스타니슬러스의 괵체 소이디미르 경제학 교수가 전망했습니다. 네. 소이디미르 교수는 지난 24일 ABC 10 방송과 인터뷰에서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벌어지고 있는 사태로 인해서 캘리포니아주 가솔린 가격 갤런당 6달러에서 7달러 사이로 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선 급격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고 이는 결국 가솔린 가격 상승까지 이끌어서 최고 7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관측한 겁니다. 네,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의 부담은 앞으로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점을 또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요즘 오렌지 카운티에 살면서 LA로 출퇴근하는데 SUV 차량을 운전한다는 한 한인은 한 달의 주유비로 500달러 정도가 든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지금 가솔린 가격 상승은 사실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것으로 향후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솔린 가격이 만약 7달러까지 간다고 하면 가솔린 차량 장거리 운전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 지금보다도 정말 훨씬 더 많이 이 주유비로 들어가면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전기차로 바꿀까 고려하는 운전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소이디미르 교수는 지금까지 봐보면 미 서부 지역이 전국 다른 지역들보다 인플레이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결과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지역들보다 앞으로도 높은 물가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고유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구매하는 다른 제품들 또 서비스 가격에도 파급 효과를 생성해서 우리가 점점 더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솔린 가격에 더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까지 우려된다는 설명입니다. 네,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자, 그런데 러시아 침공으로 오른 건 유가뿐만이 아닙니다. 국제 유가와 함께 천연가스, 광물 가격도 즉각 급등을 했죠. 네, 러시아는 원유뿐만이 아니라 천연가스, 밀, 구리, 알루미늄, 팔라듐 등 각종 원자재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생산 비중이 큰 팔라듐은 3% 이상 상승했고요. 반도체 등에 쓰이는 원자재인 구리, 알루미늄, 니켈 등 광물의 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면서 공급망을 초래해서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 등의 가격을 급등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독일이 아직 가동하지 않고 있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중단한 데 이어서 실제 수입선까지 막을 경우 에너지 대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곡물 가격도 요동치기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곡창지대로 불릴 만큼 밀과 옥수수의 주요 생산국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또한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이고요. 이에 따라 러시아 침공이 있던 날 밀 가격은 약 6%가 뛰어올랐습니다. 그래서 2012년 말 이후 9년여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수출 시장의 29%, 거의 30%가량 차지하고 있어서 이번 전쟁이 만약 장기화된다면 밀 가격의 변동성은 더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대두 가격도 약 3%, 역시 2012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는데요. 여기엔 브라질 등 남미 지역 산출지의 가뭄으로 올해 대두 산출량 전망이 어두워진 점도 일조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옥수수 가격은 5%가 올랐습니다. 이처럼 밀과 보리, 옥수수를 비롯한 주요 곡물은 공급난에 빠지고 곡물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유럽뿐만이 아니라요, 이 중동과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도 우크라이나의 밀과 옥수수에 많이 의존하게 있기 때문에 이번 전쟁으로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제공해온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 원자재로 쓰이는 알루미늄과 니켈 등 광물, 또 밀을 비롯한 곡물의 수급이 차질을 빚거나 악화되면 공급 대란에 빠질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국 발발하면서 세계대전 공포가 엄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비롯한 지구촌 경제가 먹구름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같은 사태는 40년 만에 물가 급등을 겪고 있는 미국 등 각국이 물가 잡기에 애를 먹고 경제 성장은 미국의 경우 기대해온 4%에서 3%대로 1%포인트나 급락하는 등 발목을 잡히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죠. 네, 경제매체 CNBC는 IT와 자동차 업계의 반도체 칩 공급이 더더욱 심각하게 막히면서 전쟁으로 인한 후폭풍이 닥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이 기업들에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시 상황에 따른 공급망 교란에 대비할 것을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러시아가 미국과 서방의 경제 제재에 보복하면 공급망 교란이 크게 악화되고 기업들의 제품 생산이 마비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자, 또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장 두려워했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나오고 있죠. 네, 전쟁이 연준의 손발을 묶으면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동시에 실물 경기가 하강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수 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관측도 나왔습니다. UBS의 앨런 디스메터 이코노미스트는 뉴욕타임스의 인터뷰에서 국제 유가가 2월 말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는다면 미 소비자 물가지수가 앞으로 1, 2개월 사이 9%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박 기자, 그런데 월가가 또 신경을 곤두세우는 부분은 연준의 정책 행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른바 러시아 쇼크의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더욱 고조됐지만 긴축을 가속화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경제자문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연준의 정책 카드가 크게 제한됐다면서 모두가 두려워했던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전실 상황이 현실화되면서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0.5% 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긴축이 늦춰진 데 따른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죠. 네,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데 실물 경기는 하강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BMO 캐피탈 마켓은 투자 보고서 내고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인플레이션을 더 크게 끌어올리는 한편 실물 경기를 강타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삭소은행의 에리아 스피노치 전략가도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물가 상승 압박이 한층 고조됐지만 정책가들은 공격적인 긴축을 기피할 것이라면서 결국 고물가가 지속되는 동시에 경제 성장이 크게 꺾이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지금도 물가가 많이 올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우려가 높은데요. 하루빨리 사태가 진정되고 또 물가도 안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현경 기자 수고했습니다.